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7번째 강의 기본 영문법 비동사의 제2탄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비동사 제2탄 오늘 줄임말 축약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에 앞서서 비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비동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쵸? 자, 이 세 가지가 뭐였어? am, 그리고 are, 그리고 is가 있었습니다. am, are, is는 각각의 짝꿍이 있었어요. M의 짝꿍은 I였고요. R의 짝꿍은 복수와 그리고 you, 그리고 is의 짝꿍은 단수였습니다. 단수는 우리가 숫자 단 한 개를 나타내는 수라고 해서 한 개를 표현할 때 우리 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수는 하나보다 많은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를 한다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비동사, 왜 비동사는 그냥 동사라고 안 부르고 비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나요? 라고 했었을 때 비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태와 상황을 나타내주는 동사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태와 상황을 나타내주는데 왜 얘네가 동사라고 여전히 쓰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비동사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동사의 뜻은 이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해석이 되죠. 동사는 특징으로 무엇무엇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비동사 또한 이다, 있다, 하다, 다로 끝나기 때문에 문장을 끝맺을 수 있는 동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는 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또 배웠었던 것들은 비동사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는 왜인가요? 라고 했을 때 비동사는 어순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단어의 순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의 순서. 우리가 단어의 순서를 어순이라고 하고, 문장을 만들 때 단어의 순서가 비동사가 가장 간단한데, 그러면 문장의 종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죠. 문장의 종류 세 가지. 1번 우리 일반적인 문장 평서문을 배웠고요. 2번 우리가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3번 무엇이 아니다, 긍정의 반대말 부정문을 배워봤습니다. 평서문은요, 일반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겠고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문장인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순을 보면은, 단어의 순서를 보면 동사가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요.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물음표를 붙여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부정문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단어는 not이었습니다. not의 위치는 어디다? 동사 뒤에 온다 라고 해서 우리 비동사 뒤에 단순히 not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문장 전체를 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이 내용이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바로 앞에 부분에 선생님이 수업했었던 기초영문법 비동사 제1탄, 여기 한번 영상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비동사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축약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축약형. 자, 비동사는요, 조금 특이하게 주어와 비동사를 같이 붙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줄임말 되게 많이 쓰죠. 뭐 근자감, 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나 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요, 원래 단어를 줄여서 쓰는 거를 엄청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줄이는 거를 좋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줄여서 많이 쓰는데, 선생님이 요번에는 조금 차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주어라고 얘기했는데 주어는 글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해석할 땐 뭐라고 해석이 된다? 맞아요. 은는 이가라고 해석이 됐었죠. 자, 그리고 우리 주어의 단수와 복수가 있네요. 단수와 복수,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수업해서 단수는 몇 개이다? 한 개, 복수는 한 개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복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했었죠. 자, 단수 1인칭입니다. 1인칭은 I예요. 나죠. 자, 그러면 I의 짝꿍은 뭐였다? 비동사 M이었다. 우리 요것도 다 알고 있지. U의 짝꿍은 비동사 R이고요. he, she, it의 짝꿍은 비동사 is입니다. 왜? 얘네들은 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단수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we, you, they. we는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요.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we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you는 너가 아니라 여기서는 복수 형태로 너희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you는 단수와 복수의 생김새가 같아서 문장의 흐름을 보고 여기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you는 너희들이라는 복수로 쓰였다. 그러면 너를 포함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they는 그들이죠. 그들 또는 사람들한테 쓰면 그들이고요. 그리고 물건한테 쓰면은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복수를 나타내는 비동사는 뭐가 짝꿍이다? 비동사 R이 짝꿍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줄임말을 볼게요. 줄임말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축약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뭔가를 줄인 거예요. 축약형. 자, 비동사 축약형을 쓰기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표시, 요거 따옴표거든요. 따옴표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표시예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apostrophe라고 얘기를 합니다. apostrophe는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가 비동사를 주어랑 줄이거나 비동사를 not이라는 단어가 줄일 때 apostrophe를 이용해서 줄여줄 수가 있어요.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 비동사의 첫 알파벳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M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첫 알파벳 A를 우리가 어퍼스트로피로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를 쓰고 M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 A를 어퍼스트로피로 대처해주고 M을 적어 넣어줘야 되겠죠. R도 마찬가지예요. U를 쓰고요. R에서 첫 알파벳이 A잖아요. 이 A를 어퍼스트로피로 대처를 해줘서 어퍼스트로피 써주고 RE를 써줘서 유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is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is도 is에서 첫 번째 i를 어퍼스트로피를 대처를 해서 he 어퍼스트로피 넣고 is에 s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읽을 때 발음도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을 줄이면은 우리는 I'm이 되고요. you are를 줄이면 you are. he is는 his, she is는 she's, 그리고 it is는 it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we are. 자, 규칙은 여전히 같습니다. 앞에 있는 알파벳을 어퍼스트로피로 대처해주기. 그래서 we are는요, we are. you are는요, you are. they are는요, they are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동사는 이제 우리가 알았지. 비동사는 주어와 같이 축약형으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이 어퍼스트로피를 이용해서 줄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줄였을 수 있는 게 주어랑 비동사만 줄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줄였을 수 있다? 비동사랑 부정문을 나타내는 not이라는 단어와도 줄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줄였으냐? 줄여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어떻게 쓰냐면 비동사를 써주고요. 그리고 not을 써주는데 not의 스펠링 O를 어퍼스트로피로 대처를 하고 T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aren't라고 읽습니다. 여전히 is not에서
not의 o를 어퍼스트로피로 대처하고 t를 써주면은 isn't가 되겠죠. 근데 am not은요. am을 써주고 not을 써주면서 어퍼스트로피를 넣어주고 t로 써줘서 empt라는 단어는 없나요? 네, 요거는 없습니다. 없는 단어예요. am not은요. am과 not을 줄였을 수가 없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are not과 is not은 어퍼스트로피를 이용해서 aren't 또는 isn't로 줄였을 수 있으나 am not은 am't로 줄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발음은 어떻게 되냐? 요거 읽을 때 되게 많은 학생들이 aren't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aren't가 아니라 aren't예요. 같이 해볼게요. aren't 그리고 isn't aren't isn't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같이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 쓰는 방법, 그리고 비동사와 not을 줄여 쓰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어렵나요?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또 보게 될 건데, 두 번째 그림은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의문문에서 우리 의문문을 배웠거든요. 문장의 종류에서 의문문이라고 배웠는데 다시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물어보는 문장이 됐죠. 물어보는 문장. 물어보는 문장은 우리가 동사에다가 주어를 써주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넣어준다. 요게 물어보는 문장이었잖아. 근데 물어보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답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대답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가 있죠. Are you a student? 자, 너는 학생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지. 너는 학생입니까? 자, 그럼 내가 물어본 대상이 누구예요? 너잖아요. 자, 그럼 너는 학생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yes, you are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 너가 학생이냐고 물어봤는데 너는 학생이다라고 대답하면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뭐이다? I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yes, I am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난 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no, I am not이 돼줘야 되겠죠. 줄였을 수도 있지. I'm not으로요. No, I'm no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답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앞에 우리가 yes로 시작하면 반드시 긍정이 뒤에 따라와 줘야 되고요. 만약에 앞이 no로 시작했잖아. 그럼 반드시 뒤에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이 따라와 줘야 돼요. 자,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가끔씩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은 이 문제 되게 어려운데 너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어. 너 한번 안 풀어볼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네, 안 풀어볼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안 풀어볼래요 래요. 네는 yes를 뜻하거든요. 근데 안 풀어보겠다라는 거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대답은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네, 풀어볼래요? 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아니요, 풀어볼래요? 그러면 yes 하고 우리가 긍정의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어에서는 긍정의 의미, no가 나오고 긍정의 의미가 나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o가 나왔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된다? 부정이 와줘야 되고요. 그쵸? yes가 나왔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와줘야 돼요? 긍정이 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yes가 나왔으면 뒤에는 무조건 긍정입니다. Yes, I am. Yes, you are. Yes, he is. Yes, she is. Yes, it is. Yes, we are. Yes, you are. Yes, they are.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있죠? 중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긍정의 대답은요. 절대 줄여 쓰지 않는다입니다. 자, 긍정의 대답은 줄여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줄여 썼나요? 줄여 쓰지 않았나요? 여기서 줄여 쓰지 않았거든. 근데 부정의 대답을 볼까?
부정의 대답은 우리가 줄여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Are you a student? 라고 했을 때 No, I'm no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근데 I am not은요. amt라는 말이 있었다 없었다? 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서 I'm not으로 써놨어요. 자, 그러면 대답이 만약에 no래요. no로 대답을 했으면 뒤에 뭐가 와줘야 된다 그랬지? 맞아. 무조건 부정이 와줘야 된다 그랬어. 여기서도 부정이 왔죠. 근데 줄여 쓰는 게 첫 번째 거에서는요. 주어랑 비동사를 줄여서 썼고요. 두 번째에는 비동사랑 우리가 부정을 줄여서 썼습니다. 대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부정의 대답은 우리가 보통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줄여 쓰지 않으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줄여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줄여 쓰지 않을 때는 보통 강조를 할 때 우리가 줄여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부정의 대답은 줄여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러면은 언제 you라고 써지나요? 언제 you라고 써지냐면 바로 내가 라고 물어볼 때, 그치? 너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은 I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은 너가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am I too fat? 자, 나는 너무 뚱뚱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아니야, 너 하나도 안 뚱뚱해 하면 뭐예요? No, you are not. 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줄여써서 you aren't 또는 you are not.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파트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려요. 대답하는 것들. 자, 여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대답은 너가 되는 거고요. 너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대답은 뭐가 된다? I가 돼줘야 되겠죠. 내가 돼줘야 돼. 그 밖에는요. 그냥 주어 그대로 와주면 돼요. Is he a student? Yes, he is. No, he isn't. 그치? Is she a student? No, she is. No, she isn't. Yes, she is. 아니면 Is it big? Yes, it is. No, it isn't.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줄임말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비동사의 기초영문법 비동사 제2탄 줄임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크게 어렵지 않죠? 줄임말도 규칙이 있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비동사에서 줄였을 때 우리 apostrophe라는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요 기호, 부호를 하나 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초영문법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좀 돌아올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요. 만약에 축약형 줄임말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